어제 군인권센터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의 수사를 되짚어보면 당시에 합수단, 즉 합동수사단은 해외로 도주한 기무사령관이 잡힐 때까지 황 대표에 대한 수사를 미루기로 했었죠. JTBC가 입수한 합수단의 문건에 그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검찰과 군의 합동수사단은 해외로 도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때문에 계엄령 문건 수사를 멈췄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하여는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각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조 전 사령관이 잡히면 다시 수사할 대상으로 꼽은 겁니다. 합수단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현재 황 대표 관련 증거는 없다면서도 의심 가는 정황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문에 권한대행의 서명란이 있다는 겁니다. 국정을 총괄했던 황 대표의 결심을 받는 걸 염두에 뒀을 여지가 있고 계엄령 실행 의사를 판단하려면 조 전 사령관과의 연락이 중요한데 황 대표의 공식 행사에 조 전 사령관이 4차례 참석한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별개로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에 NSC가 나온다며 당시 NSC 의장이던 황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계엄사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어요. 그건 완전히 가짜뉴스고 가짜뉴스가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열쇠를 쥔 조 전 사령관은 미국으로 도주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에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문건을 확보해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3호의 추억으로 잡았습니다. 어떤 사모요? 사모님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모님은 아니고요.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건데요. 대표적인 박사모, 예를 들면 그 이전에 노사모도 있었고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박사모와 노사모를 어떻게 이렇게 알았습니다.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2017년 군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에 대해서 군 인권센터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게 됐는데요. 당시에 이 계엄 문건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실제 논의가 됐었을 수도 있다라는 게 군 인권센터의 주장인데요. 당시 의장은 황교안 지금 한국당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황교안 대표가 전혀 사실무근이다. 한국당에서 군 인권센터를 고발을 했는데 따로 고발한 곳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황교안 대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황사모에서도 군 인권센터를 똑같이 고발했습니다. 황사모가 이렇게 실제로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팬클럽으로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황교안 지킴이 황사모라고 있고요. 물론 다른 황사모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의 팬클럽은 이전에 강원도의 산불 때도 약간 유명했었는데 당시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지도 덕분에 강원도 산불이 빨리 진화됐다라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한 당협위원장인데 2017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이 됐을 때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을 대선에 불출마라고 강하게 요구하기도 한 그런 전적도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 내 유력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되자 사실 황사모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밴드에도 좀 있고요. 페이스북에도 몇 개를 찾아봤는데 저렇게 몇 개의 황사모가 저희가 확인한 것만 3개 이상 있었고요. 맨 밑에 황사모는 황주홍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있는데 역시 다른 황사모들이 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무래도 새를 얻은 쪽이 대표 황사모가 될 가능성이 큰데 실제 황 대표가 그런 팬클럽과 접촉을 하느냐? 제가 황 대표 측근에게 물어보니까 그냥 팬클럽만 있을 뿐이지 따로 교류하고 있지는 전혀 않고 있다라는 답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군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계엄령 준비는 탄핵 심판 이틀 전부터 2017년 탄핵 국면 당시에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어제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한국당은 군사 기밀을 악용하고 누설했다며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습니다. 계엄 검토 문건이 군사 기밀이 맞는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어제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 바로 보시죠.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그리고 밑에는 국군 기무사령부라고 돼 있고 페이지 위아래로는 군사 2급 비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혀 있으면 군사 기밀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혀 있다고만 해서 군사 기밀로 취급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비밀로 지정됩니다. 문서 작성자가 비밀의 등급, 보존 기간 등을 분류해서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비밀로 지정되면 곧바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잘 끝나야 군사 기밀로 보관됩니다. 또 평소에도 비밀 이력카드로 관리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어제 공개된 그 문건은 이 절차대로 군사 기밀로 지정이 됐습니까? 추후에 공식 확인이 더 이뤄지겠지만 정황상 지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앞서 보신 이런 등록 절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나온 군검 합동수사 결과입니다. 당시 수사 종료 후에 검찰이 고발인인 참여연대에 보낸 이 결과 통보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이렇게 시간순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2017년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가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바로 어제 공개된 문건, 이걸 만들면서 계엄을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는 이런 문건을 그냥 USB에 저장하고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기밀 지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당선 다음 날 기무사 장교가 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문건을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고 바꾸고요. 다른 훈련 관련 기밀인 것처럼 기밀 등재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재만 받고 실제 비밀 등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로 최종 등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상 군사 기밀로 등재되지 않았다고 봐야겠고, 이가혁 기자가 방금 말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저 문건은 저희가 작년 7월에 보도를 하면서 알려진 문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공개된 이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이 문건을 숨기기 위한 일종의 위장 문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관련 있는 기무사 장교 3명을 재판에 넘겼고요. 그동안 쭉 재판이 이어지다가 마침 오늘 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군인권센터 측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이런 문건은 군사 기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타당한 주장입니다. 과거 판단을 저희가 좀 따져봤는데요. 우리 헌법은 군사 기밀 같은 국가 기밀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군사 기밀로 인정이 되려면 우선 적법 절차에 따라서 기밀로 등록돼야 합니다. 동시에 이게 누설될 경우에 국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될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만약 군이 기밀로 지정을 했다고 해도 법정에서 꼭 기밀로 다 보호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어제 공개된 문건이 과연 기밀로 지킬 내용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평화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던 당시 그 시민들에 대해서 그럴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고 언론 보도를 통제하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위법한 문건 내용을 제쳐두고 군사기밀이다라고만 주장하는 건, 또 이걸 대중들에게 공개한 걸 기밀 누설이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